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한 주에 화제가 되는 이슈, 또 화제가 되는 인물들 저희가 또 소개해드리면서 중요한 이슈들을 또 속속들이 파헤치는 시간이죠. 이슈 1번지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미국 상황이 사실은 국내 이슈에만 좀 매몰되어 있는 분들께서는 미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고, 또 최근에 저희가 한미 정상회담 잘 끝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주안의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관세와 관련된 인상을 하겠다라는 식의 제가 받아들이는 일종의 협박 같은 소식도 있어서 이 내용을 좀 저희가 긴밀하게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 그리고 뉴스포터의 신혜리 기자님 모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이렇게 같이 방송하신 적은 거의 없으시죠? 아니요, 최근에 자주 하는데요. 최근에 자주 하셨어요? 항상 매불쇼나 다른데. 매불쇼 맞다. 예. 김준영 의원님 네. 보조 역할을 제가 항상. 그렇습니까? 훨씬 풍부한 자료 제공하시고. 예. 네, 항상 근데 짝꿍처럼 요즘. 짝꿍이시니까 그러면 호흡을 기대하면 참 좋을 텐데. 네. 오늘은 또 일정 때문에 있으셔가지고 또 우리 김준영 의원께서 미리 또 일어나시는. 네, 그래서 의원님 말씀 다 듣고 나서 이제 보조 아니에요, 역할로 제가 중간 또 빼먹은 것들 좀 저희가 짝꿍처럼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중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우리 신혜리 기자님은 뉴스포터의 채널 홍보를 위해서 열을 올리고 계신데. 네, 저희 10만 넘었는데 좀 정체 중에 있습니다. 좀 많이들 구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매일매일 라이브 하는데.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글로벌 뉴스를 다루시는 우리 뉴스포터의 신혜리 기자님도 여러분 많이 또 구독을 해주시고요. 자, 일단 저희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긴 했으니까 그때 트럼프가 왜 이러는가를 저희는 일단 제일 궁금한 지점을 일단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 국회가 양국 정상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 이거 제가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하는 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이따 영문 관련된 부분은 이따 김준영 의원님이 짚어주실 건데, 어쨌든 국회 쪽에서 양국 정상의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걸 명분으로 해서 관세를 우리가 15%로 팩트시트까지 서로 한미 간에 공개한 지가 작년 11월인데 이걸 갑자기 25%로 인상하겠다고 했다가 또 바로 그 다음 날이죠. 저희 방송 기준으로는 이제 이틀 전에 오전에 또 한국과 잘 협의할 것이다. 뭔가 한 발 빼는 느낌의 발언을 해서요.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어떻게 진단하세요? 제가 외통위에서 이 대책 때문에 외교통일위원회가 열렸고요. 제 발언 때 첫 마디가 트럼프가 트럼프 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지금 합리적인 걸 찾으려고 하는데 트럼프가 하는 짓들이 비합리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큰 틀에서 보면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죠. 보통 말하는 충격과 공포로 때린 다음에 상대방이 행동하게 만들 때쯤 돼서는 봐준다든가 또는 저쪽에서 저항을 할 때는 치킨 아웃이라 그러죠. 파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방식을 쓰는데, 그럼 왜 그랬을까 하면, 왜냐하면 트럼프는 한국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올려야 돼, 관세를 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 말 자체가 합의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통과가 아니라 합의할 때 우리가 법안을 제출하는 시점이 제출하는 시점에서 관세를 그때 올렸던 걸 다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합의를 위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보통 EU의 예를 보면 EU나 일본도 지금 다 아직까지 그 법안을 통과하거나 비준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EU가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텐데 EU는 6개월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걸리고요. 왜냐하면 이런 재정적인 것을 발생시키는 건 좀 숙려 기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6개월 걸리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한 지 2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안 하는 것도 그럼 뭔가 심기를 건드렸다. 그 심기를 건드린 게 뭘까 하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얘기를 할 텐데요. 그래서 짜증이 났고 손에 쥐는 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억지를 부리는 거다. 그렇게 그냥 억지 쓰는 겁니까? 억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날 사실 매불쇼에서 같이 했었는데 그날 떨어졌을 때 이거 내가 보기에는 한 2, 3일 내에 다시 정리된다. 다시 그렇죠. 제가 그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건 행정명령으로 간 거기 때문에 되돌리려면 행정명령을 하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올리겠다고 즉각 올리겠다 그랬는데 행정명령 안 했고요.
그다음에 그걸 미국도 아무리 트럼프라도 관보에 게시해야 됩니다. 네. 안 했거든요. 아직 관보 게시 안 한 거죠. 안 한 거죠. 지금도 뭐 한국 개석 안 하면 관보 올리겠다까지 얘기하는데 마치 제가 얘기하는 걸 들리는 것처럼. 근데 오늘 뭐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아예 단독으로 때렸더라고요. 관세 뭐 올릴 것이다 했는데 사실 뭐 오늘 그 나온 외신 중에 하나는 또 아이오와 주에서 트럼프가 연설하면서 기자들이 나가면서 물어봤습니다. 한국 관세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해결책을 찾아 나갈 것이다. 갑자기 또 톤 다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이스 사태 관련해서도 그 사망한 제프리 그 간호사에 대해서 국내 테러리스트다라면서 건맨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에 대해서 뭐 국민 사망에 대해서 애도를 하기보다는 그냥 건맨의 건, 그러니까 총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국내 테러리스트를 몰고 갔단 말이죠. 그 이후에 급격하게 여론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갑자기 톤다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질렀다가 빠지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한테도 분명히 적용이 되는 거고요. 지금 아이스 사태로 인해서 지금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특히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마저도 등을 좀 돌리고 있고. 아니, 심지어 총기협회도. 총기협회에서도 지금 트럼프한테 아니 총을 가졌다고 사살하는 게 말이 되냐. 총이 가진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 않냐.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 얘기를 하거든요. 집회에서 총기 소지하는 건 매우 나쁜 거다. 집회에 나갈 때 절대 총기 소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트럼프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총으로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내피셜인데 굉장히 총에 대해서 지금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로비를 많이 받고 그렇죠.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서 그들의 단체가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김준영 의원님도 그때 말했지만 우리 정부가 절대 이걸 때문에 톤다운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계속 유지를 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마침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가장 최근의 보도는 뭐 사실은 오늘 뭐 방금 언급해 주셨던 동아일보 보도가 실제로 물밑에서는 관보에 게재하려는 미국 내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그거를 확인하고 파악하고 있다라는 식의 내용을 동아일보가 어쨌든 쓰긴 했더라고요. 뭐 어떤 소스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익명 관계자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뭐 저는 보수 성향의 언론들의 어떤 뭐랄까 정부 옥죄기 혹은 뭐 정부 비판적인 논조가 담겨 있다. 뭐 이 정도로 일단은 차치를 하고. 정리할 건, 그러니까 김용범 정책실장이 트럼프가 국회 쪽에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줬기 때문에 그것이 불만인 건 맞는 것 같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긴 했잖아요. 김용범 정책실장도. 그러면 뭐 우리 국회가 잘못을 하긴 한 거예요, 의원님? 제가 아까 뭐가 잘못됐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주로 각계격파를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서로 연결돼서 다자적으로 하는 걸 너무 싫어하고. 그러니까 세계 중에 최근에 EU한테 한번 당했죠. 자기 때문이죠. 그린란드 때문에 하니까 EU가 뭐라 했냐면 우리 통상 협상했던 거 절차 중지한다. 다시 말해서 법안 만드는 거 중지하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화들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린란드도 약간 뺏겼습니다. 백오프했는데 보니까 중에 한국에서 뭐 비준 얘기 나오고 저는 그래서 야당이나 이 언론에서 우리의 협상의 이 포지션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트럼프가 딱 보였고 누군가 저는 찔렀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사실 트럼프는 쿠팡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데 러터닉이나 돈을 받은 정치인들은 거기다가 지금 의회 쿠팡 불러서 얘들 미국 기업 괴롭힌다. 통상 법안도 일부러 안 한다. 누군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화가 나 있는데 한국 한번 때려봐야겠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한테 본보기를 보여줘서 일본이나 유엔이나 다른 쪽에서도 바짝하게 하는 거고 저는 우리가 당장에 이제 하겠죠. 저는 우리 정부는 빨리 할게. 의도적이지 않는다는 말로는 일단 달래되 그냥 우리는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을 우리가 그대로 들어서 또 바짝 엎드려가지고 막 5개월 걸릴 걸 땡겨서 하면 우리는 통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타코에 대해서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관세 전쟁 이후에 트럼프가 포브스의 조사에 하면 28번을 타코를 했고요. 한두 차례가 아니네요. 워싱턴 포스트는 50번을 했다고. 자잘한 것까지 포함하고. 저는 우리 국민들이 되게
현명한 게 이 타코를 알아서 예. 그날 떨어졌을 때 아침에 주가 떨어졌다가 오후에 다 회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법칙을 다시 한번 믿게 된 게 트럼프가 뭔가 세게 쥐고 흔들었는데도 아시아 증시는 전혀 흔들림이 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미사일 쏜 게 이제 어느 정도 뭔가 학습이 되다 보니까 전혀 반응이 시장에서 없는 것처럼 동일하게 트럼프가 뭘 때려도 뭐 전혀 이제 증시나 이런 시장에서 움직임이 없다. 이제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될 텐데 뭐 이건 이제 의회 절차 중에 하나니까 아까 이제 야당이나 뭐 쿠팡이나 이런 게 이제 트럼프 야당도 국민의힘이라고 하시죠. 예, 국민의힘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그러면 트럼프나 이제 미국 정가 쪽에서는 이걸 지렛대로 활용해 가지고 한국을 한번 흔들어 보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네, 네. 절차는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자꾸 뭐 비준, 뭐 행정 합의, 네. 뭐 MOU,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혼재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회 단계에서 한미 간의 행정 합의를 비준할 필요까지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없는 얘기죠. 보시면 예. 팩트 시트라는 거는 실제로 거기 보면 마지막에 이것은 지킬 의무가 없는 MOU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앞부분은 전부 다 아주 자세하게 실천사항 몇 억 불, 200억 불 매년부터 시작해 다 해놓고 예. 이건 지킬 필요가 없다. 근데 MOU라는 게 원래 법적인 효력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둘 다 그러면 이 MOU를 조약으로 해서 둘 다 법안을 만들든지 예. FTA처럼. 예. 근데 지금은 여기서 바로 불평등하거든요. 너는 법안을 통과시켜, 비준시켜. 나는 안 해. 미국은 행정명령이에요. 행정명령이라 하면 트럼프가 가장 애용하는 네. 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이 자기가 언제든지 바꾸죠. 예. 예를 들면 이것도 사실 행정명령이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예. 10% 했다가 예. 20% 했다가 예. 10% 했다가 예. 근데 우리는 이걸 법안으로 해줘버리면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판결해서 관세 불법이라고 얘기해도 우린 법으로 정해놔가지고 그걸 다 지켜야 돼요. 우리 그걸 왜 합니까? 저는 항상 얘기한 게 네. 우리도 행정명령을 하라. 처음부터 협상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네네. 그래도 협상할 때 우리가 법안 제출이라는 것으로 타협했어요. 예. 제출만 하면 내려준다. 네. 그럼 우리는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빨리 하더라도 예. 입법부는 오히려 세게 입법부는 우리는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예, 그럼 국회는 지금 예를 들면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는 뭐 수기 기관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여기도 이제 아까 말한 비준과 법안 통과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어요. 지금의 네네네.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네. 국민의힘도 내고 해서 5개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충돌이 돼 있군요. 네. 그런데 이거는 조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비준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거를 중에 하나를 통과시켜서 예. 이걸 이제 법적으로 국민들한테 세금을 지울 수 있으니 네. 법안 하라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걸 비준하라는 건 조약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구속력이 생기는 거니까. 생기는 거예요. 국가 간에 조약이 되는데 우리는 조약을 하고 예. 미국은 조약 아닌 거예요. 예. 이 법적 효력 차이가 이렇게 예. 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미국 현지에서도 그 관세 인상과 관련된 국가 간의 이런 어떤 협상에 대해서 대법원 쪽 판결이나 이게 아직 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사실은 서두를 게 없는 상황이기도 한 거잖아요. 미국은 원래부터 트럼프가 이거를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을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대법원 가 있는 건 뭐냐면 네네. 미국 대통령이 네. 예를 들어서 철강이나 몇몇 분야에 대해서 수입 제한을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전체적인 나라에 대해서 보편 관세를 때리는 게 네. 위헌이라는 문제가 벌어서 이 위헌 여부를 하는 대법원 판결을 남긴 거예요. 예. 지금 1차, 2차 법원에서 다 그게 위헌이라고 나왔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 나오면 미국이 대혼란에 빠집니다. 예. 트럼프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또 뜯어내려고 하겠지만 이때까지 준 걸 다 물어내야 되는 상황. 네네네.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원래 1월 달에 나오기로 했는데 미뤄가지고 2월에 나와요. 예. 그게 나왔을 때까지 적어도 우리는 이걸 진행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전까지는 받고 싶겠죠. 이렇게까지라도 압박을 해서 빨리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네네. 한마디로 판결이 나오면 아무리 트럼프가 세다고 하더라도 어떤 나라가 위헌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돈을 주겠습니까? 그거 역시 아마도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거 자체가 국민에 대한 어떤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가장 좀 쫄린다라는 네네. 표현을 하는데 예. 지금 가장 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수를 계속 두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절대 굽히면 안 되고 지금 방금 뭐 나온 기사를 보니까 김정관 장관이 예. 이렇게 대미 투자 불변 설명하러 간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똑같다. 그리고 미국 관보 개제 절차는 뭐 실무 차원에서 준비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만 충분히 러트닉을 만나서 좀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의 정부의 입장이 이렇게 네.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게 괜히 여기에 우리가 빨려들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많은 여론들 특히 보수 쪽에서 쿠팡 때문에 이랬다는 이런 식으로 자꾸 그 프레임을 만드는데요. 지금 쿠팡에서 미국한테 로비한 게 174건입니다. 예. 150억 원이 넘는 돈을 미국 정계나 다 쏟아 부었는데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트위트 하나 올려주는 거 굉장히 이지머니 아닙니까? 예, 자기 돈 받은 대로 그냥 올리는 거기 프레임에 우리가 속아서 마치 쿠팡 때문에 정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자꾸 기사를 내는 예. 한국 언론들도 네.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쿠팡 안에 엄청 많은 레거시 미디어 기자 출신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프레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속을 필요도 없고 쿠팡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국익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저는 이제 이런 뉴스가 터지면 미국 정상이 뭐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이고 너무 돌발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면 야 트럼프 왜 저러냐라고 인식을 갖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재명 행정부가 예를 들어서 쿠팡을 건드려서 그렇다 내지는 당시 한미 협상에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제 이런까지 다 끌고 오면서 보도를 하니까 이게 또 이제 미국에겐 또 지렛대가 또 될 수 있고 막 이게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상임위에서 예. 지난번 조지아 사태도 그랬잖아요. 예. 일단 미국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고. 아무리 규탄하고 예. 그다음에 정부가 왜 그 대처하냐. 오히려 저는 어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정말 야당이라면 정말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고 싶으면 예. 효과가 있으려면 왜 미국한테 그렇게 많이 줬냐라고 해야죠. 그런데 왜 미국을 화나게 했냐예요. 맞는 말씀이네요. 그게 뒤통수 때린 사람은 안 맞았고 뒤통수 맞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실 저게 트럼프가 저렇게 얘기하는 게 합의 위반이에요. 예. 우리는 법 통과를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미국한테 왜냐하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해줘야 오히려 한국 정부는 나가서 협상력이 생기는 건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도 키워주고 미국의 저런 한마디를 그냥 경기를 하면 예. 그러니까 트럼프 뭐라고 해서 역시 한국 먼저 때리기를 잘했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다음에도 문제 있을 때 제일 소프트한 한국부터 때리자. 예. 그래서 트럼프의 심기를 이럴지도 모른다는 걸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런 게 나왔을 때 대처를 잘해야 예. 그 다음이 예방이 되는 겁니다. 저 이제 웬만해선 저도 이제 여기서 유튜브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니까 유튜브 쪽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이제 극우 유튜버 쪽이나 좀 극단적인 분들 건 안 보려고 하는데 알고리즘에 자꾸 뜨잖아요. 네. 트럼프가 그 트위터 하나 날리고 나서 막 이제 제 그 알고리즘에 뜨는데 충격 단독 이재명 난리 났다 대한민국 난리 났다 25% 관세 어떡하냐 충격 다 이런 식이에요. 아니, 그 미치겠더라고요. 아니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 네. 한덕수와 윤석열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트럼프가 화났다 이런 이제 가짜 뉴스도 막 나오고 또 항공모함 온다는 건가요? 네. 오죽하면 외신까지도 조작을 해서 제가 그 구구들이 예. 외신까지도 아주 교묘하게 조작을 해서 올려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뉴스포털 시작하게 된 계기가 예. 이제 외신의 사실 그대로 보도하자는 건데 예. 제가 그 봤을 때는 지금 미국에서도 뭐 굉장히 지금 여론이 좋지 않고 중간 선거 앞두고 지금 너무나 많은 사건들 아이시스 사태 때문에 더 네. 커지고 지금 오늘 또 마침 우리가 다 이제 뉴스에 나와서 아시겠지만 EU와 인도가 손을 잡고 엄청난 큰 딜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심기 불편할 거예요. 트럼프 아직 아무런 트윗이나 X를 날리진 않았지만 네. 조만간 또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또 캐나다 가서 또 여러 가지 딜을 하니까 그 얘기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거 불편하고 지금 사실 지금 동맹국 사이에서 지금 기류가 뭐냐면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 네, 트럼프를 이기기 위해서는 나머지 국가가 뭉쳐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서서히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예. 결국에는 미국만 고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는 네.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니 뭐 저는 이제 그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라든지 이런 거는 뭐 지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국제 조약이나 뭐 어떤 국제 기구나 이런 데를 미국이 탈퇴하고 가는 것도 뭐 저는 물론 다자주의적 접근에서 봤을 때 잘못된 일이지만 아니 우리는 실리 외교를 해야 되니까 캐나다에 가서 방산 협의를 하거나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캐나다와 우리 관계를 의식해서 트럼프가 심기가 불편하니까 이번에 이런 식으로 꼬장을 부렸다. 라는 그런 또 분석도 이미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는 약간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트럼프한테 정말 피스메이커 노벨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예. 다른 방식으로요. 네네. 그가 전쟁을 멈췄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네. 트럼프 때문에 옛날 원수들이 다 화해하고 있어요. 사우디하고 이란이 만났습니다. 또 그러네요. 그렇죠? 지금 캐나다하고 중국이 만났고요. 예. 인도하고 EU는 20년 동안 FTA 못했는데 지금 어제 했어요. 야, 참. 그러니까 평화주의. 미국만 빼고 전부 다 연합하고 있어요. 윤석열이 종교 통합 만들어내고 세계 통합 만들어내고 지역 통합 만든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 줘야 된다. 연설적으로. 이미 노벨상 받았잖아요. 야, 받았긴 했죠. 네. 그다 받고 나서는 자기는 네. 그 금이 중요한가 봐요. 받고 나서는 별로 네. 노벨상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러네요. 예. 그런데 예. 그 마크 카니한테는 좀 긁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보스에서 네네네. 두 사람이 너무 대비됐거든요. 네. 자기는 와가지고 나는 독재자다 어쩔래. 독재자는 때로 필요해. 이래가지고 나단이 났는데 예, 마크 예. 카니는 예. 이제 예. 우리가 바라던 미국은 없다. 예. 중견 국가들끼리 연대해야 된다.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거든요. 예. 그리고 그게 엄청나게 박수를 받았어요. 예. 왜냐하면 캐나다에 이민자 하시지만 네네. 캐나다는 거의 자존심을 버리고 미국하고 같이 프로야구 봤죠? 프로야구, 예, 예. 프로 하스키, 아이스하키 다 하잖아요. 예. 굉장히 착하거든요. 제가 미국 살 때 캐나다 사람들이 뿔났어요. 온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51번째 주라고 모욕했고 예. 마크 카니 자체가 예. 선거 직전에 20% 이상 차이 났다가 예. 트럼프 때문에 당선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다가 지금 뭐가 긁혔냐면 저렇게 대드니까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캐나다에 있는 미국 자동차 다 철수한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크 카니까 그럼 독일 들어오고 한국 들어와. 예. 마침 정의선이가 있었어. 참. 정의선이 마크한테 갔거든.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잠수함까지. 예. 국방. 왜냐하면 캐나다는 안보는 미국한테 만들 의지하기 때문에 예. 사실 국방력을 높이지 않았는데 이제 예. 자주 국방하겠다는 거고.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게 약간 긁힌 것 같긴 합니다. 그건 뭐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 없는데 티를 지금까지 못 낸 거고 오늘 방금 말씀하신 EU와 인도의 어떤 협력 관계도 지금 굉장히 좀 부글부글 할 거다. 근데 이거 어찌 보면은 요즘 표현으로는 지팔직권이라는 맞아요. 표현 많이 쓰고 맞아요. 자업자득이긴 한데, 그러니까 왜 국제 외교를 이런 식으로 다 어그러뜨려 놓느냐. 트럼프라는 문제적 인물 하나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한 것인데, 그래서 그런가. 캐나다에 얼마나 계셨죠? 우리 저는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중학교 때 부모님과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대학교 마치고 한국에 혼자 역이민을 와서 기자 생활을 하고 저는 그러셨구나. 지금 시민권을 포기한 상태예요. 한국 영주권자입니다. 그러셨구나. 네, 누가 정치하려고 그러냐고 물어보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네. 한국에서 기자 시험 보려면 예. 한국 국적자여야 됐어요. 그래서 시민권을 포기했던 거고 예. 기자를 하려고. 근데 마크 카니가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는 정상인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마크 카니가 지금 굉장히 힘을 받은 게 우리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 월드 포럼 에서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이 정말 좀 명문이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언론에서 엄청 띄워줬단 말이죠. 네. 근데 트럼프 그런 거에 긁혀요. 좀 네, 유치한 그쵸. 사람입니다. 그쵸, 질투도 그쵸. 많고. 예. 그러니까 이 캐나다 총리에 대해서 이제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캐나다가 또 어디랑 손을 잡았어요? 중국이죠. 지금 올해 4월에 시진핑을 만납니다. 예. 시진핑 만나기 전에 미국이 유리한 카드를 빌드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 오히려 반대로 캐나다 다른 나라들 중국에 손을 잡고 있어요. 심지어 영국도요. 영국도.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확실하게 만들어진다. 오늘인가요 내일인가 베이징에서 영국 시진핑 영국 총리 스타마와 시진핑 만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본인이 네. 4월에 빅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 네. 민망합니까? 제가 뭐 사실은 캐나다에서 오래 살아 오셨던 이 신혜리 기자님한테 명함을 내밀 수는 없지만 저도 2년 정도 캐나다에 살았었거든요. 어디 사셨어요? 저는 밴쿠버에 있었어요. 저도 밴쿠버에 그러셨어요? 있었어요.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도시가 밴쿠버. 근데 네. 정말 평화롭고 사람도 온순하고 그런데
이번에 얼마나 그 소위 빡쳤으면은 네, 맞습니다. 아메리카노란 단어 없어버리고 무슨 맞아요. 캐나다디노라고 부르죠. 캐나디아노인가? 예. 캐나디노. 네, 그런 식으로 바꿔버릴 정도면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뭐랄까 민족 의식, 네. 예, 이게 막 이제 막 그 기저에 깔려있던 게 이제 분출되고 있는 순간이니까 네. 그 총리가 이렇게까지 뭐 추앙받는 지도자가 되는 환경을 이제 트럼프가 만들어줬다. 예.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옆에서 심리적 지원이 아니고요. 그리고 예. 방산이나 자동차 중요한데 그것보다 예. 사실 카니가 하는 방법을 우리가 거기 들어가야 돼요. 왜냐? 음, 그런 캐나다가 가장 필요한 나라가 우리고요. 예. 호주가 가장 필요한 나라가 우리고 미국하고 예. 등질 때 중동이 가장 필요한 나라가 우리. 왜냐? 제조업 파워가 있거든요. 미국도 저는 그래서 트럼프한테 강하게 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 외교도 잘하지만 미국이 가장 필요한 모든 제조업 기술을 예. 중국 빼고 가지고 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이든 반도체든 제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그 지렛대를 미국에 대해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서 투자하고 기술자 보내는데 얻어맞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덴마크조차도 채권 팔면서 미국한테 대들어서 미국이 꼬리 내렸잖아요. 예. 우리도 좀 단단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우리 김 의원님도 조금 있다가 이제 저희가 자리를 이석하게 하셔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럼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세와 관련돼 가지고 관보에 게재하기 이전까지는 트럼프가 한국을 상대로 흔들 수 있는 모멘텀은 또 생겨날 수 있다라고 일단 봐야 될까요?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굳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는 건 견지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네네.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 처음부터 네네. 행정명령 대 행정명령으로 하는 게 맞았는데 네네네. 거기에 이제 법률안을 제출한다고 했으니 예. 서둘 건 없지만 정부는 서두르겠다고 말하고 예. 입법은 모든 걸 한 다음에 하면 되고 그걸 예. 적어도 3월 전에는 통과시키면 안 되고 예. 2월 3월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할 때까지 통과시키면 안 되고 예. 그걸 보고 대법원 판결이 이제 합법으로 나오면 네. 그때 정도 원래 전례대로 그렇게 나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별개의 문제긴 한데 그 최근에 오늘로 따지면 이제 이틀 전이었네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서해 구조물도 일부 이제 옮기는 것을 그러니까요. 시작을 했고, 네. 그건 이제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제는 이제 대한민국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안보 주권과 관련된 문제인데 중국이 또 움직여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중국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북한과의 어떤 대화 무드 조성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을 대한민국에게 묻는 그 NDS라고 NDS, 하나요? 네. 예, 이제 그 미국 쪽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1차적인 북한을 제어하는 책임을 한국에게 두겠다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는 뭔가 좀 제한적으로 이 북한에 대한 억제를 하고 1차적인 억제를 한국에게 맡긴다면 이것은 전자권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과도 다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이잖아요. 네. 요거는 뭐 긍정적인 좀 시그널이라고 봐야 될까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은 본토 방위에 집중하고 네. 나머지 지역은 동맹국들이 그 경비 코스트를 지고 예. 주도적으로 하고 미국은 돕는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전략자산이나 핵무기는 우산을 덮어주겠지만 예. 재래식은 네 돈으로 네가 막아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경비를 드린다면서 우리한테 손해지만 예. 만약에 미국이 사실상 우리한테 전자권을 주면 예. 북한에 대한 억지 우리 할 수 있거든요. 예. 대신 미국의 해구산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예. 예. 그런데 미국은 뭐냐면 거기서 트럼프와 우리를 낳는 콜브리지는 예. 엘브리지 콜비는 예. 여기에 대해서 맞지만 군부는요. 예. 한국군한테 주지 말고 이걸 가지고 일본을 한국을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어. 천병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한미연합사상도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지도 뒤집어진 지도 보여주면서 예. 예. 미국 군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중국을 막으려면 한국, 일본이 필요하다. 예. 그런데 우리로 봐서는 중국하고 적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전자권은 주지만 예. 우리가 대북 억제하고 미국을 하겠지만 중국하고 싸울 수는 없다. 예. 그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트럼프와 어떤 점에서 같이 하면서 예. 군부를 잠재워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습니까? 돈 우리가 다 댈게. 예. 대신 다오. 예. 그걸 얘기하고
군부들이 전략적으로 중국을 지키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저거 서해 구점을 자기 철수한 거는 엄청나게 이례적이고 한국한테 러브콜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 보였어요. 그러니까요. 그 인정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일심은 뺐다는 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한중이 잘 지내야 한국이 자율성을 발휘해서 미국의 꼬붕이 되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럼 중국 쪽에서는 그러니까 뭐 제가 그 과거에 중국이 실제 자신들이 뭐 영해든 공해든 간에 타국에 위협될 만한 행위를 했을 때 그 뒤에 백오프를 했던 한 발 뒤로 물러섰던 전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다 셀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는 그러면 사실 이례적인 거긴 한 건가요? 왜냐하면 남중국해에 기지될 때도 눌러앉는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짓을 꽤 해요. 꼬장을 많이 부리잖아요. 그리고 거기 그냥 은근슬쩍 앉아가지고 자기 걸 만들어버리는 걸 좀 그렇죠. 하는데요. 최근에 중국이 착해졌어요. 왜 그런 거?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이 나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까지 미국이 그 강국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무력도 중요하지만 그 반사적으로 더 나쁜 국가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소련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 존재했는데 그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빌런이 미국이 되면서 중국이 갑자기 다자주의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자유무역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중국이 명성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북중이 가까워지다가 멈춘 게 뭐냐 하면 중국이 미운 거예요. 북한은. 왜? 중국이 북한 대북 제재를 해제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 중국은 책임 있는 국가인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도 않았는데 제재를 먼저 해결하는 짓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북한은 러시아와 비교해서 그게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게 좋아요. 중국이 이제 국제규범이나 미국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중국이 착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친중이라는 오해 받고 싶지 않은데 저도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은데 저 무수히 받습니다. 중국이 다분히 정상적으로 보이고 이 외교 질서를 따르는 행위를 보여줄 때마다 미국은 완전히 후진국처럼 보여요. 맞습니다. 실제 중국이 계속 얘기하는 게 국제 기준을 지키지 않는 미국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면서 국제 기준을 지켜내는 것이 결국엔 선진국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지금 완전히 세계가 뒤집혀졌어요. 중국 내부에서는 우리는 공산당이지만 자국민을 총으로 쏴죽이는 일은 없는데 이런 얘기까지도 중국 내부에서 돌고 있으니까요. 더 다양한 이제 국제 이야기 이제 신혜리 기자님과 이어갈 텐데 우리 김준영 교수님, 김준영 의원님 가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8개월째 되는 시점입니다. 사실은 뭐 제가 수음이한가나 점수 매겨달라는 질문은 너무 이제 올드하고 클래식해가지고 저는 안 할 건데요. 그래도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신다면 현재까지의 뭐 외교 성적, 외교 성과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하시는지 한말 짧게. 사실 윤석열 정부가 그대로 있었다면 이 어려운 시절에 완전히 망했을 겁니다. 망했을 것 같아요. 아찔합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 중에 가장 어렵고 격변의 질서를 물려받았는데 그걸 하나하나 생존해가면서 잘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지금은 가치가 다 사라진 상황에서 실용주의를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신의 한 수다. 지금까지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내일쯤 되면은 대체적으로 다 윤곽이 드러나겠습니다만은 비쟁점 법안들 그러니까 국회에서 비쟁점 법안들, 민생 법안들 이런 것들도 통과시킨다고 하니까요. 이제 그런 일정들 때문에 또 이제 이석을 하신 우리 김준영 의원님 먼저 보내드렸고 저희는 이제 미국 내부를 좀 깊숙이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신혜리 기자님이 중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근데 진짜 미국 상황은 와 제가 진짜 깜짝 놀라요. 저는 영상도 다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뉴스포터도 보고 뭐 이제 트위터나 각종 SNS에 떠오르는 미국 관련된 영상은 대부분 다 보는데 최근까지 그러니까 아이스 이민 단속국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벌써 그러니까 몇 번째인 거죠?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 물론 지금 뭐 밝혀진 게 두 번째고 뭐 정말 폭력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부상 당하고 끌려간 사람은 더 많죠. 최근에 그 이제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디 이 두 분은 이제 사망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전 사망이라고 하고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사살.
사살이죠. 네. 전 살인이라는 표현도 네, 가끔 그냥 하거든요. murder이라는 그 네네네네. 단어를 미국인들은 쓰고 있어요. 이거를 네네네. murder라고 하자라고 네네네네. 해서 아예 그렇게 집회를 하고 있고요. 네. 저도 그냥 살살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사살한 사건은 두 가지지만 사실 그 이후에도 좀 그 굉장히 논란이 됐던 거는 5살 아이를 네. 끌고 갔던 아이스.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잡기 위해서 아이를 인질로 잡은 거예요. 예. 그 아이가 굉장히 그 두려움에 떨면서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 영상이 엄청난 논란이 됐고요. 사람들한테. 예. 그리고 또 노인. 예. 제가 알기로는 캄보디아, 뭐 베트남 예. 이쪽 예. 계열에 계신 분이 그 강추위에 거의 맨몸으로 나와가지고 끌려가는 네. 모습. 예.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전해지면서 미국의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뭐 아이스가 이런 일을 이전에 안 했냐. 예. 뭐 우리나라 그 노동자도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체포했고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많은데 예. 문제는 총을 그냥 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 아이스에 대항하지도 않았어요. 르네 굿도 네네. 실제로 차를 돌려서 치려고 했다고 하지만 다각도로 다 분석한 자료 네네. 보면 봤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고 이 알렉스 프레디도 네. 나중에 뉴욕타임스에서 분석 자료를 냈지만 프레디가 총을 꺼낸 적도 없었습니다. 예, 없어요. 그 프레디는 정말 되게 침착했던 사람이었어요. 예. 그 옆에 계신 여성분이 예. 아이스로 인해서 굉장히 공격을 받고 스프레이를 막 맞고 있으니까 예. 지나가니까 이제 남성으로서 예. 또 여성을 보호해준 좀 거예요. 보호해주고 싶었고 예. 이걸 좀 제지를 하고 아이스한테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이렇게 조용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그냥 무력으로 그 사람을 바닥에다가 꿇어앉히고. 꿇어앉히더니 6명이 다가와서 네. 그 사람을 압박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주머니 뒷주머니에 있던 총을 꺼내버립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달아나고 나서 바로 사살하는 거예요. 예. 말이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메이킹 노 센스인 거죠, 정말 네, 영어로 네네네. 말하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이 굉장히 이제 많은 미국인들을 분노케 했고 중요한 것은 공화당 내부에서 지금 균열이 이전 같지 않은 균열이 감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공화당의 그 미네소타에서 이번에 출마하려던 의원이 한 명 있는데 예. 그분이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아,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 내 딸의 두 눈을 보니까 도저히 내가 양심에 거슬려서 공화당 의원으로서 출마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출마 의사를 거부했고 예. 그리고 많은 공화당 의원 중에 또 대다수는 지금 아이스한테 돈줄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예산을 본인들이 통과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정말 더 웃긴 거는요. 이번에 출마 선언을 아이스에서 나온 네. 부국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스 요원 중에 헤드가 대장이 갑자기 출마 선언을 해요. 아, 진짜요? 네. 너무 충격적이다. 네. 그러니까 근데 뭐 그 사람은 당연히 뻔뻔하게 뭐 이제 그동안 아이스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정당화한 사람이겠네요. 그렇죠. 네. 우리는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우리의 동료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당방위를 한 것이다라는 프레임으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애국자 프레임을 씌워서 출마하겠대요. 근데 그건 영상을 보면 그거는 정당화가 안 되는 내용인데 참. 네, 그러니까 그 앵커님도 아마 영상 다 보셨겠지만 예. 이게 만약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나라가 뒤집어지죠. 만약 우리 국회에서 이번에 계엄 때 다 한 분이라도 사망하셨다면 정말 난리가 났겠죠. 또 만약에 이건 군이 총을 쐈어요. 대통령 끌어내리는 수준이 아니라 윤석열 사형 선고하죠. 윤석열 사형뿐만 아니라 저는 집행도 하죠. 정말 예. 크게 예. 정말 크게 혼란이 있었어요. 밀란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무나 황당하다 이제 네. 이런 얘기 하세요. 저도 사실 그렇게 느껴졌지만 네. 기사를 꼼꼼히 보면 그래도 미국에서 많은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정말 미네소타 춥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춥지만 눈이 막 내리는데도 네. 거기도 키사스 군단이 있습니다. 아이고. 거기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나라 광화문 광장 정도 되는데 정말 꽉 채워가지고 예. 하고 있고요. 예.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하나 둘씩 지금 움직임을 보이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약간 힙합걸처럼 생긴 그 국토부의 여성 있잖아요, 장관. 그 크리스티 놈. 그 장관에 대한 탄핵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근데 절대 탄핵하지 않을 거라고 트럼프가
굉장히 그 본인은 분을 감싸주는군요.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말을 100% 듣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도 본인이 가진 그 인력 풀 중에 예. 지금 이렇게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끌어당길 수 있는 그 인력이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티 놈 같은 그런 충성파들을 어떻게든지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탄핵을 시키겠다라고 정치권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탄핵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미국의 미네소타 연방 검사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 검사들이 지금 줄줄이 퇴사를 하고 있어요. 사퇴를 하고 있어요. 왜냐? 아이스에 대한 부당한 네. 수사를 네. 개시했기 때문에 위에서. 법무부에서? 네, 그래서 르네 굿에 대해서 그 사망한 여성분에 대해서 그 여성을 국내 테러리스트로 몰고 가기 위해 수사를 하라는 그런 부당한 어떤 수사 압박에 의해서 검사들이 네. 줄줄이 퇴사를 하는데요. 네. 저는 이거는 참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다. 그건 그렇네. 김건희 디올백 무마하라고 했을 때 그쵸, 과연 퇴사했습니까? 그런 거는 멋있다. 이런 거는 정말 저는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예.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게 이런 인력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미네소타 법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가처분에 대한 네.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네. 그 5살 아이를 잡아갔던 아이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아이에 대해서 아이와 아버지를 추방하는 것에 대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일단 추방하지 말아라라고 예. 했고요. 예. 그리고 미국 연방 법원에서 그 미네소타 연방 법원에서 이번에 아이스 사태에 대해서 국장 나와가지고 진술해라 해서 이제 바로 명령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그래도 제동을 걸고는 있어요. 예. 그래서- 양심 있는 사람들 많네요. 네, 미국 그래서 땅에. 사법부와 검사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좀 나은 것 같다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네. 근데 이거 진짜 그 영상을 좀 여러분들이 다 보셨으면 좋겠는데 르네굿도 마찬가지고 그 아까 간호사 출신의 그분 성함이 알렉스 프레디였네. 프레디. 예, 알렉스 프레디 같은 경우에도 영상을 보면 이거 진짜 그냥 저항하지 않는 사람에다가 대고 총을 그냥 쏴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알렉스 프레디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스마트폰 들고 있었었는데 처음에 총기를 소지한 것과 그 총을 통해서 위협을 하는 행위가 발견된 건 다른 문제인데 맞아요. 마치 총으로 위협을 아이스 연방 요원들을 위협을 한 것처럼 미국 정부는 자꾸 이렇게 둔갑을 시키더라고요. 네. 그리고 전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기자가 뭘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래 백악관 대변인이 래빗? 예, 네. 캐롤라인 래빗이 네. 그냥 아예 그냥 입을 틀어 막아버리면서 너는 그냥 좌파잖아. 네. 넌 그 자리에 있을 자격도 없다라는 네. 식으로 되게 합당한 질문을 하는데도 거기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냥 갑자기 야, 트럼프가 가장 기자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곳이 비행기 아니에요. 네네네네. 거기서 CNN이 질문하면 I don't like fake news. You're not the 너는 언론이 아니야. 너 가짜 뉴스야 하고 그냥 아예 무시를 해요. 이런 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아래에 있는 대변인도 그렇고 다 그렇게 그냥 행동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런 거 자체가 참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예. 이 정도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무리 그래도 윤석열이 앞에다 대고 네, 꺼져, 막 이러지 꺼져 않잖아요. 이렇게까지는 못하는데 예, 예. 트럼프는 F 욕도 막 너무 아니 잘하고요. 백악관 공식회장에다가 막 퍽 박아버리는데. 네. 그리고 막 총 그냥 쏴서 네, 하고 네. 이런 지금 분위기가 사실 네.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이질적이지만 예.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는 뭐든지 지금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예. 그런데 제가 좀 또 한 가지 또 짚고 가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거는 예, 제가 예. 에블쇼나 다른 데서 얘기를 못 했는데. 그럼 여기서 얘기해 주면 좋죠. 할까요? 요 자료를 나중에 좀 드려서 예, 예, 좀 예. 띄웠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 대한 비평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사실 비평 콘텐츠 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외신과 이제 비교가 되는 게 있으니까 지금 CNBC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가장 보도가 좀 뜨겁게 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뭡니까? 지금 이렇게 프레디가 사망한 시간에 네. 도대체 우리나라 경제 수장들 어디 있었을까? 애플, 구글, 아마존 그런 다수의 경제 수장이 예. 트럼프의 아내, 예. 예. 그 모델 출신이죠. 예. 그분이 본인에 대한 영화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다 가서 앉아 있었어요. 예?
그게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스의 멜라니아, 네. 아이스의 두 번째 저는 이제 뭐 살인 사건이 벌어졌던 네. 시점에 네. 미국의 경제인들이 네. 그 트럼프의 아내의 개인 다큐멘터리 상영회에 가 있었다. 네, 그거를 지금 CNBC에서 월스트리트저널 그 두 언론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 매체인데 네. 거기서 비판을 했습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그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비판도 네. 하지 않으면서 네. 영부인 멜라니아의 그 셀프 홍보를 위한 행사장에서 박수치고 앉아있냐. 예. 저는 이 기사 보자마자 미국 언론이 이래서 좀 다르긴 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우리 김건희 기업 계엄령 터졌을 때 과연 기업인들 목소리 하나 냈습니까? 적어도 저는 이거 우리나라 경제 너무 좋지 않다.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라도 전 나왔으면 네네네. 정말 다행인데 그런 얘기 한마디 하지 않고 예. 그런 말을 안 하는 기업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 하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제 이런 미국의 주요 경제 담당 매체들은 네. 미국의 기업인들은 네. 물론 뭐 매 사건 때마다 미국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논평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적어도 미국인이 이런 식으로 부당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죽었는데 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네. 거기 가가지고 네. 대통령 부인 그 행사에서 꼬랑지 치고 앉아 있었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한 거예요. 다큐나 관람하고 있다.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미국 기업들이 평소에도 침묵했으면 모르는데 미국 기업들 특히 빅테크, 뭐 애플, 말 아마존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활발하게 스피크업을 하는 본인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항상 스피크업을 하는 인플루언서 역할을 합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태 때도 굉장히 변화를 촉구했어요.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때와 지금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은 입 닫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미국의 유력 언론사인 워싱턴 포스트 소유자가 아마존이죠.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지금 굉장히 독자들이 비판을 하고 지금 엄청 탈퇴를 하고 있는데 구독 취소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양비론적이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아이스의 말을 자꾸 실어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서 정말 그렇게 탈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란 전국 때에 대한민국 내란 전국 때에 일부 언론들이 내란마저도 양비론을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고 뭐 유튜브 채널들도 그런 채널이 있으면 구독 해제해버리고 막 그런 사태들이 있었는데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미국은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언론의 수입 돈줄은 거의 다 구독료예요. 전 세계인이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독 이탈은 정말 많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행동을 많이 해요. 미국인들이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무섭게 행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CNBC나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월스트리트저널도 되게 보수 성향을 가진 자본주의의 어떤 되게 딱 방점을 찍는 그런 언론사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를 냈다는 게 저는 우리나라와 좀 비교됐다. 어쨌든 지금 보면 언론사들도 많은 지금 비판을 정말 하고 있고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요. 이제 중간 선거에 대한 캠페인이 이제 돌입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그러니까 대다수의 공화당뿐만 아니라 국민 중에 대다수가 아이스가 이렇게 강경 진압하는 것은 나는 반대다. 특히 공화당의 그 어떤 균열을 보면요. 범죄자만 잡아가야지 미국 시민을 이렇게 잡아가는 건 난 반대다라는 여론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저 유튜브 주제기도 했는데 어제 총기 협회 트럼프의 돈줄이 되어주는 트럼프한테 막강한 로비를 하는 것이 미국의 총기 협회입니다. 거기에서 성명을 냈죠. 트럼프를 비판하는 그 이유는 아니 총을 가졌다고 해서 이 사람을 사살하는 게 말이 되냐. 총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트럼프가 그 이후에도 계속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집회 총 가져온 거 나쁜 거야.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마치 총을 가져오는 것, 소지하는 것 자체를 악마화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총기협회가 갑자기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총기협회가 있는데 그 두 총기협회 다 열이 받아서 이러면 우리가 트럼프 더 이상 지지할 수 없지. 막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는 이제서야 커밍아웃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총기 때문에 집회 중에 총기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그런 총이 일을 싫겠죠. 총이 싫겠죠. 네. 앵커님이라면 총기 없애고 싶지 않겠어요? 당연히 없어버리고 싶겠죠. 근데 그렇게 말을 못해요. 지금 네. 트럼프는 입장이.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속내가 그냥 나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굳건한 지지층이 계속 이렇게 깨지게 된다면 이번 중간 선거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그 여론을 어떻게든지 환기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나라 상호 관세 이런 것들을 계속 때리는 거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이 가장 지금 불만이 있는 게 경제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여론이 거의 60-70%예요. 모든 그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반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60-70%를 가져가는 게 거의 경제 성장, 인플레이션 요거고 오늘 연방에서 파월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계속 트럼프가 금리 인하라고 엄청난 압박하잖아요. 파월도 고소당했어요. 아니, 말이 돼요?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금리 안 내린다고 한국은행을 고소해. 경제를 형사소송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금리 안 내린다고 고소할 수는 없으니까 야 이거 한국은행 레노베이션 하는데 재건축하는데 돈을 얘가 뒤에서 뭐 해먹은 것 같네 이런 식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대단한 거는 파월이 또 그때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를 압박한다고 금리 움직이지 않아 이렇게 그래서 오늘 보라는 듯이 동결을 합니다.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뭐 이 미국 내 사법부 이제 판사들도 그렇고 뭐 아까 얘기하셨던 뭐 난 이제 이거 못하겠다 해가지고 법무부의 지시나 이런 전달 사항을 이행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만두는 검사들도 멋있고 트럼프가 어떻게 한번 금리도 지 맘대로 해보고 싶어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소명 의식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파월 의장도 멋있고 근데 대통령은 왜 저런 모양일까? 그러니까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때 저희 이제 개엄 이후에 사실 시위 집회 많이 나가보셨겠지만 저희 선행들 되게 많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커피차나 이런 거 하고 그게 이제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에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도 지금 그 호루라기를 만들어서 자비로 막 나눠줘요. 시민들한테. 왜냐하면 아이스 나타나면 계속 그거 부르라고. 그래서 미네소타의 모든 지금 거리에는 호루라기 소리가 계속 들리고요. 저 그 보도도 봤어요. 호루라기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시민들 나름대로 무슨 자경단 같은 거 만들었다? 맞아요. 뭐 그런 분들도 있다면서요. 그리고 또 그 내셔널 가드라고 해서 그 주에서 보내주는 방위군들 있거든요. 그분들은 집회를 참석한 시위자한테 도너츠와 커피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그분들은 또 야광조끼를 입어요. 왜냐하면 아이스와 구분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그렇게 움직이는 미국의 곳곳에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민주주의가 그나마 지금 이 정도로 지켜질 수 있는데 참 아쉬운 거는 정말 대통령이 잘못 뽑혀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정치계에서 특히 그 민주당 의원들 지금 오바마와 클린턴이 뭐 성명을 내긴 했어요. 근데 저는 아쉬운 게 그들이 왜 현장에 있지 않는가. 저는 그게 좀 아쉬워요. 성명 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시위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성명만 내고 있죠. 근데 빌 클린턴 입장에서는 지금 앱스타인 때문에 터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클린턴이 사실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오바마로 나와야 저는 된다. 오바마는 나와야 된다. 해리스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가세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미국의 민주당이 강경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미국의 민주당 당원들의 목소리이기도 하고 또 진보 언론들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게임을 참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그 미국 분들이 그 대한민국 탄핵의 역사 이런 걸 한번 살펴보시면 한국 사람들이 이게 뭐 그 마블 영화 좋아하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어로 표현하면 I can do this all day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짓거리를 매일 해봤던 사람들이라 사실은 미국 국민들이 한국의 여론이나 한국의 그 민주 시민들을 보면서 좀 많이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왜냐하면 저 이런 영상 볼 때마다 되게 뭉클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얼마 전까지 이랬기 때문에 또 뭉클해지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국내에서 얼마나 많은 탄압을 하고 있는지를 뭐 안 봐도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저희 누구지?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이 아이스 아웃 배지 같은 거 차고 나오는 것만 이렇게
집중 포커싱을 받는 게 아니라 아까 진짜 말씀해 주셨던 미국의 유명한 스피커가 될 만한 과거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네. 더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제일 궁금한 거는 트럼프가 윤석열 몰아내듯이 네. 미국에서 탄핵이라는 절차가 쉬운 것이냐.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진단은 많아요. 저도 저런 문제적 인물은 아무튼 좀 저도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트럼프가 또 만만한 양반은 아니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로드맵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중간 선거는 이렇게 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것이고 이 양반이 되게 막 그 뭐랄까 막 충동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것 같아도 다 계산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트럼프가. 저는 네. 글쎄요. 트럼프가 정말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트럼프가 하는 말들 보면요. 사실 트럼프 뜻대로 되는 거 없잖아요. 거의 없죠. EU 압박했는데 과연 네네. 그렇게 관세 철회했죠. 네. 그린란드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협상안이 마련됐다고 했는데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네. 저는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냐면 트럼프가 네. 그냥 막 싸지르는 그것들을 네. 미국 공화당에서 치우냐고 분주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계산적으로 이걸 다 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 보면 트럼프가 정말 그렇게 해서 EU 탄압했습니까? 전쟁 끝냈습니까? 한 거 없어요. 네. 아니 나는 베네수엘라 그 마두로 작전 마두로. 때문에 저는 그 트라우마가 너무 세가지고요. 아, 이 자식이래. 이 사람이 한번 돌면은 뭐든 할 수 뭐든 있긴 할수 하겠다. 있다. 그리고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 생포 작전도 네. 계획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군인이 움직여서 계획해서 한 예, 건데 예, 예, 예. 마두로 이후에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란도 사실은 바로 공격할 것처럼 굉장히 위기감 조성했잖아요. 뭐 그거는 그쵸. 예. 근데 이란도 지금 좀 또 한 발짝 물러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계산적인 걸까 아니면 즉흥적인 걸까? 저는 네. 공화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그 기사와 칼럼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본인이 막 지르고는 있는데 수습은 지금 그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똑같다고 저봐요. 결국 끝은 이렇게 되는데 네네네. 말씀처럼 미국에는 워낙 더 법이 촘촘한 네. 이유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상하원이 다 지금 공화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탄핵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번 예. 중간선거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고요. 예. 결국에는 정치는 국민이 한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똑같죠. 통용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치인들이 바뀌어야 되고 공화당 의원들이 물러서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과연 될까? 예. 이거는 저는 진짜 미국의 국민들의 예. 자세, 예. 행동에 따라 달라졌다. 예. 그래서 네. 저도 우리나라의 촛불 행동을 수출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예. 생각을 해요. 저희 수출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 롤모델로 좀 하면 좋겠고 네. 어찌 됐던 지금 뭐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하겠지만 미국의 너무 단편적인 그 부분만 언론에서 보도되는 게 제가 너무 아쉽기 때문에 예. 다각도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뉴스포털을 만든 거고 예. 저는 이제 이런 우리가 외신과 국제 이슈를 통해서 좀 우리가 많은 좀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좀 이걸 예. 넓혀서 예.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얼마나 대단한지도 알고 또 예. 한편으로는 지금 그럼에도 우리가 부족한 것들 좀 알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김건희 그 이번에 나온 판결 때문에 사실은 예. 많은 분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예. 계시고 예. 사실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김건희 그 주가 조작이요. 예.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대대로 3대가 정말 무너질 만큼의 태가망신. 네. 예. 뭐 나올 수 없죠. 징벌적 배상 플러스 예. 주주들이 아마 또 그럼요. 엄청나게 또 예. 민사 소송을 하게 될 것이고 예. 참 이 판결은요. 저는 정말 그 국제적인 이슈를 많이 보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말이 안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진짜 징벌적 배상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소위 이런 얘기도 해요. 아니, 한 50억, 100억 정도 끌어와서 주가 조작해서 좀 가지고 있다가 네. 한 몇 년 살고 나오면 예. 개꿀이다. 개꿀이죠. 예.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다 그거 자산 두바이 이런 데 숨겨놓거든요. 스위스 네. 이런 데. 네. 근데 그런 데까지 우리나라 수사가 갈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네,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징벌적 배상 필요하다 보고 특히 이런 경제범죄에 대한 것들 판결은 한참 멀었다. 이거는 미국 같은 판결을 꼭 봐야 된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개정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그 다양한 시각을 녹여주시는 우리 신혜리 기자님,
저희 기승전결은 시작도 뉴스포터, 끝날 때도 네. 뉴스포터로 끝나는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해 제가 이제 주셨습니다. 독립언론이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네. 할 수 없다는 점 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독립언론. 이 정어리도요. 이 정어리가 이제 이 작은 한 마리가 여러 개 모여가지고 예, 상어와 고래를 이겨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어리원 분들이 아마도 뉴스포터를 바로 지금 구독을 해주시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에 이 시간에 뭐 요즘 많이 어떠세요? 바쁘세요? 이 시간은 지금 금요일이구나. 네, 저희가 녹화를 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시간 날 때 많이 좀 놀러 와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미국 상황도 저희가 깊게 들여다봤고 트럼프는 왜 이러는가에 대한 분석을 좀 두루두루 오늘 해봤습니다. 김준영 의원님 먼저 보내드렸고요. 뉴스포터의 신혜리 기자님과 이슈 1번지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설 선물 기획전. 요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설 선물을 어디서 구매할까 고민을 많이 하시죠? 정어리몰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백년진고 홍삼 제품 여러분들께 설 선물로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명절 선물로 홍삼 제품이 고기, 과일과 더불어서 제일 인기가 많은 제품 중에 하나인데 근데 사실 이 홍삼 제품만큼 거품이 많이 낀 제품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더나함에서 만든 백년진고는요. 일반 시중 상품보다 성분과 함량은 높이고 거품은 싹 뺀 가격으로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나누며 함께 한다는 의미의 더나함. 우리 백운기 앵커께서 이름을 지으셨다고 하는데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거 싸구려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이거 지금 설명이 좀 필요한데 홍삼 제품의 품질은요. 홍삼 농축액의 함량과 진세노사이드 함량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이 더나함 백년진고는 한 병에 10만 원 이상 파는 시중의 고가 제품보다 함량이 더 나은 제품이라고 하고요. 매일 드시는 분들도 많고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 선물 품질 좋고 가격 거품은 싹 뺀 더나함 백년진고로 해보시길 바라고요. 고급 쇼핑백도 함께 드리니까 2개 같이 넣어서 보내드립니다. 한 병 한 병 소중한 분들께 선물로 좋을 것 같습니다. 5개씩 10개씩 주문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이게 5개만 주문하셔도 1+1으로 10개를 보내드리니까 이거 너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1 49,900원이고요. 더나함에서 홍삼뿐만 아니라 100% 국내산 벌꿀도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벌꿀 한 병에 2.4kg인데요. 이것도 1+1 2병을 보내드립니다. 선물 포장 박스 같이 드리니까 설 선물 하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이번에 정어리몰 설 선물 기획전 끝나고 나면 안진걸 소장이 운영하고 있는 민생경제연구소의 홍길동은행에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홍길동은행은 생계 위기에 처한 서민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우리가 이번에 벌어들인 수익금을 기부하면 진정한 상생의 의미도 우리가 되새겨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외에도 정어리몰에서 여러 가지 좋은 상품들로 설 선물들을 특별한 가격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설 선물은 더불어 나누면서 함께 상생하는 정어리몰에서 꼭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온라인으로 주문하시기 불편하면 그냥 전화하시면 됩니다. 1551-3158 대량 주문 전화는 1551-3158로 친절하게 주문 접수 도와드리니까요. 전화로도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어리몰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